일본 올림픽위원회가 공식 사이트에 손기정 선수를 기재하면서 어떠한 배경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을 관련하여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방크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표기처럼 한국인이라는 설명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6일 방크는 일본 올림픽위원회 사이트에 손기정 선수가 일본 대표 선수단으로만 소개되어 있고 어떠한 배경 설명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마라토너 손기정 선수를 일본인처럼 소개한 JOC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죠. 실제 JOC 사이트에서 역대 올림픽 대표 선수단 기록 검색에서 손기정 선수 기록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JOC 사이트에 따르면 대회명은 11회 베를린 올림픽 경기 대회이며 경기 종목은 육상 경기 그리고 선수명은 손기정. 최종 결과는 남자 마라톤 금메달인 2시간 29분 19초이라고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손기정 선수의 실제 국적은 한국이나 당시 일본 선수로 출전했던 상황에 대한 배경 설명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에 방크는 손기정 선수를 일본 대표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박기태 방크 단장에 따르면 손기정 선수는 국내외 스포츠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한국인이며 대한체육회가 선정한 초대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IOC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전 세계인들에게 손기정 선수는 한국인임을 알리고 있기에 JOC의 시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죠. 이처럼 방크는 이와 관련 IOC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된 손기정 선수 관련 내용을 JOC 측에 함께 전달했는데요. 박 단장은 평화와 친선을 추구하는 올림픽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홍보하는 장으로 변질되길 바라지 않는다면 손기정 선수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소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손기정 선수 왜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해 3월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주 경기장 인근 올림픽 박물관 안에 역대 일본인 금메달리스트 전시 코너에서도 월계관을 쓴 손기정 선수를 최상단에 배치해 일본인처럼 보이게 하여 비난을 받았습니다. 해당 전시물에는 일본어로 손기정, 1936년 베를린 대회 육상 경기 남자 마라톤 선수라고만 설명되어 있는데요. 자칫하면 손기정 선수를 일본인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방크는 1년 3개월째 시정 요구를 하고 있지만 올림픽 박물관 측은 별다른 대응을 내놓고 있지 않죠. 이뿐만 아니라 방크는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제국주의 부활의 선전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판 포스터를 제작 및 배포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6일 방크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축하, 도쿄올림픽 신규 종목 3관왕 스가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제작해 SNS상에서 배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영토 침략과 인종차별, 역사 왜곡 3가지 종목의 시상대에 올라있는 모습을 넣어 일본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비판했는데요. 역사 왜곡 종목에는 금메달 수상자로 등장한 스가 총리의 유니폼에 독도와 우길기, 손기정 선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JOC 사이트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왜곡하고 올림픽 경기장 내에서 우길기를 들고 응원할 수 있게 허용하며 올림픽 박물관에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손기정 선수를 일본인으로 둔갑한 것을 비꼰 것인데요. 이 포스터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제작하여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문제를 세계에 알리고자 글로벌 청원 주소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박 단장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태를 방치하거나 침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모든 한국인과 재외동포가 나서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역사 왜곡이 이어지는 가운데 평화의 소녀상이 거의 2년 만에 일본에 다시 전시되었죠. 6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시민 갤러리 사카이에서 열린 우리들의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에 김석영, 김은성 부부 작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티브로 제작한 조각물인 평화의 소녀상 모습이 등장했는데요. 일본에서 김 작가 부부의 소녀상이 전시된 것은 2019년 8월에서 10월에 열린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 그 이후 1년 8개월 만입니다. 이 소녀상은 옅은 베이지색 저고리의 검정 치마 차림으로 맨발로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인데요. 소녀의 오른쪽에 빈 의자가 하나 놓여 있고 왼쪽 어깨에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었습니다. 색의 차이를 제외하면 옛 한국 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것과 전체적으로 비슷하죠.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선 관람객들은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소녀상을 관람했는데요.
소녀상 옆에 빈자리에 앉아서 사진을 찍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연작물 겹겹 중국에 남겨진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을 비롯해 안세홍 작가가 아시아 각지에서 촬영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사진도 전시되었죠. 안 작가는 중국으로 동원됐다가 전쟁이 끝난 후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조선인 피해자와 동티모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는데요. 제국주의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과 일왕을 모티브로 삼았다가 우익 세력의 거센 비난을 받은 오우라 노부유키 감독의 영상물인 원근을 껴안고 파트 2도 함께 상영되었습니다. 히로히토는 1926년에서 1989년 일왕으로 재위한 인물로 그의 모습이 담긴 콜라주 작품을 불태우는 장면을 촬영해 아리랑을 배경음으로 넣었는데요. 이번 행사를 주최한 현지 시민단체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를 잇는 아이치 모임은 선입견을 버리고 작품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모임은 2019년 여름 전시회 중단으로 표현의 자유와 볼 권리, 역사를 빼앗길 뻔했고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 여기저기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죠. 이 단체에 따르면 우리는 작품 그 자체를 가까이서 접하고 무엇인가를 느낀다며 그것을 소중히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묻는 것보다 느끼는 것을 우선으로 회복하고 싶다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전시가 진행되면서 우익단체는 전시장 건물 앞 인도에서 히로히토 폐하에 대한 모욕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자국을 깎아내려 무엇이 즐거운 것이냐 등의 글이 적힌 피켓을 등을 들고 소음을 일으키며 시위를 했는데요. 하지만 우익단체의 반발에도 전시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시민이 2016년에 헤이트 스피치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다며 민폐를 끼치지 말고 돌아가라고 우익단체를 비난의 이목을 끌었죠. 평소 우익단체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관람객으로 전시장을 찾아와 큰 소리를 내며 다른 관람객을 불편하게 하는 등의 소란이 잠시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는 안전상의 우려를 일으켜 전시회를 중단시키려는 시도로 의심되는 행동입니다. 반면 주최 측은 변호사와 경비 인력 등을 배치해 도발을 차단하며 전시회를 진행했는데요. 일본인이 불편해하는 역사를 직시하도록 촉구하는 소녀상을 비롯한 일련의 작품은 전시 때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 준비도 쉽지 않았는데요. 시민갤러리 사카이의 관리자인 나고야시 문화진흥사업단은 많은 관람객이 몰려 경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여러 조건을 내걸었고 모임이 시설 사용을 허가받는 데는 3개월이 넘게 걸렸는데요. 도쿄의 경우 전시장 사용이 취소되면서 결국 행사가 연기되었고 오사카 전시회를 준비한 시민단체는 전시장 사용 승인 취소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